그토록 루디브리엄을 사랑하고 아꼈던 국왕. 하지만 이상하게 이 거대한 성안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갈망하던 영원히 행복한 왕국을 마침내 완성했건만 어째서 그는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춰버린 걸까요? 혹시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린 후 차원의 균열을 찍고 들이닥친 파플라투스에게 이미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극소수의 오랜 해적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파플라투스를 직접 만났다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 해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주장에 따르면 지금처럼 거칠고 난폭한 파플라투스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는 의외로 아주 예의 바르고 호기심이 풍부한 모습이었다고 했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더 믿기 힘들었습니다. 파플라투스는 차원의 균열을 만들어낸 원흉이 아니라 단지 최초의 발견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죠. 루디브리엄 중앙 시계탑을 지나던 도중 우연히 시계탑의 근원에 나타난 차원의 균열을 발견한 그는 그 기묘한 현상과 흘러나오는 시간 에너지에 깊이 매료되었고 끊임없는 연구 끝에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개발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타임머신을 완성하고도 정작 직접 시험할 담력이 없었던 파플라투스를 위해 호탕했던 해적들이 흔쾌히 자원하여 최초의 실험체가 되어주었다는 기묘하고도 훈훈한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허풍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 해적들이 자유자재로 다루게 된 역행하는 시간의 힘은 그 황당한 이야기가 엄연한 진실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 힘을 보았음에도 역시 선뜻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따르면 파플라투스는 그저 이계에서 온 사악한 괴물이고 시간의 굴을 이용해 차원의 균열을 강제로 넓혀 그 통로로 수많은 이계 몬스터들을 불러들이는 루디브리엄을 파괴하려는 재앙일 뿐이었죠. 만약 그가 과거에 정말로 호기심 많고 상냥한 존재였다면 어째서 지금은 미친 듯이 날뛰며 차원의 균열을 넓히고 있는 걸까요? 분노에 휩싸여 폭주하는 모습이나 루디브리엄 전체를 위협하는 분풀이 같은 행동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파플라투스는 루디브리엄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일 뿐이었고 정의로운 모험가들은 이 위험을 마냥 모른 척 넘길 수 없었죠. 모험가들은 루디브리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파플라투스를 막아섰으며 차원의 균열이 벌어지면 메우고 또다시 벌어지면 메우기를 반복하는 사투 속에서 그 끝없는 위협을 온몸으로 막아낸 이들이야말로 루디브리엄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파플라투스는 그저 루디브리엄을 파괴하려는 재앙에 불과했던 걸까요?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그저 이계에서 날아온 괴물이었을까요?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이퍼의 타임리프 스토리에 등장하는 과거 속 파플라투스와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계탑의 근원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차원의 균열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파플라투스는 차원의 균열 너머의 존재가 아닌 루디브리엄 내부의 존재였다는 뜻이 되죠. 만약 그가 차원의 균열의 존재였다면 차원의 균열 너머에서 이곳을 발견했다가 말이 되지. 시계탑의 근원 근처를 돌아다니다 차원의 균열을 발견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계의 존재라는 표현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한 파플라투스는 수많은 시간선과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의 시간선 기준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건너온 외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거 루디브리엄에서 파플라투스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결코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간직하고 있던 열쇠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열쇠는 루디브리엄 전체를 통틀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열쇠입니다. 심지어 루디브리엄의 심장부이자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장소인 시계탑의 근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열쇠였죠. 한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부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이것을 이름 없는 평범한 주민이 소지하고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어쩌면 그는 왕국 내에서 최고위층에 속했던 핵심 인물이거나
시계탑 전체를 총괄하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루디브리엄의 행방불명된 국왕. 그가 바로 파플라투스였을지도 모릅니다. 루디브리엄 내부의 존재라는 점, 그리고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점, 그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었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깔끔하게 설명됩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에서부터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파플라투스라는 이름은 과거 고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들, 아우구스투스, 티투스, 타키투스처럼 고대 황제의 이름 뒤에 붙던 특유의 운율과 어근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요. 그는 어쩌다 지금과 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어버린 걸까요? 파플라투스의 본체는 마치 육체를 잃고 영혼만 덩그러니 남은 듯한 푸른빛의 기묘한 영혼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이러한 변이의 원인은 그가 그토록 매료되었던 차원의 균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계탑 최하층 몬스터들 대부분이 차원의 균열에서 흘러나온 사악한 힘과 시간의 힘에 오염되어 포악하게 변해버렸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시계탑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최초로 발견했던 그로서는 이 균열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위험성도 모른 채 균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세월 그 거친 시간 에너지를 온몸으로 맞닥뜨렸으니 그의 육체가 버티지 못하고 영혼만 남은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토록 타임머신을 만들려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멈춰버린 시간 속 강제로 만들어진 가짜 행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진짜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이퍼의 도움으로 타임머신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과거로 향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운 옛 시절에 도달한 그를 맞이한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아닌 자신을 향해 들이밀어진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차원의 균열에 노출되어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는 그 시절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왕국을 위협하는 이계의 괴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한 번의 참혹한 비극이 그를 덮쳤습니다. 믿었던 이의 배신, 소중했던 이들의 외면, 그 깊은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분노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모두에게 버려진 채 절망의 끝에 선 그는 결국 핏빛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쓸어버리겠다. 상처 입은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오직 이 다짐뿐이었죠. 그는 시공간을 뒤흔들 강력한 시계병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알고 있던 가장 강력했던 두 인물을 소환해내고 시간의 구가 가진 힘을 강제로 빼앗아 차원의 균열을 한계까지 확장시켰죠. 그리고 그 거대한 틈새로 쏟아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과 이계의 몬스터들을 끌어들여 자신을 버린 왕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디브리엄의 끝없는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흐르는 시간과 역행하는 시간, 행복함 뒤에 숨겨진 불행함, 모두의 행복을 위한 왕에서 모두의 불행을 바라는 왕으로 어쩌면 루디브리엄이라는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이 완전히 반대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